156일 밤 이야기 우민화자 전일야화는 정수일 교수가 논한 종이의 발명과 교류의 요약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화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화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주감선생, 오늘은 종이의 발명과 교류에 대하여 정수일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돌자, 예, 그렇게 하지요. 정수일 교수님, 종이의 중요성. 정수일, 예, 문자를 기록하는 종이는 문화의 전승수단이며 문화 발달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감선생, 1. 종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수일, 예, 주로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재료로 1. 넓은 의미의 종이는 서방의 점토판, 파피루스, 피역지와 동방의 타리지, 귀갑, 수월, 목간, 죽간, 채우지 등이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종이는 식물성 셀룰로스를 주 원료로 만든 현재의 종이, 즉 채우지를 말합니다. 한돌자, 3. 고대 서양의 종이는 정수일, 예, 고대 서양 문자의 서사 재료로 사용된 것은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등입니다.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창안되었으나 이집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대에서 자생하는 수초로 갈대의 일종인 파피루스를 이용하여 이른바 파피루스지를 만들어 사용하였지요.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기원전 7세기경부터 그리스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는 로마로 수출되었습니다. 파피루스가 가장 많이 쓰인 시기는 로마가 이집트를 통치한 기원 후 1세기부터 4세기입니다. 이때 이집트에서는 그레코 로만 문화가 전성기를 맞아 호메로스, 데모스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널리 읽히면서 파피루스 종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성서를 필사해내야 하는데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서사 재료로는 도저히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후 서방에서는 파피루스를 대신해 피역지가 출현하였습니다. 피역지에는 양피지, 양가죽과 독지, 송아지 가죽 등이 있습니다. 한편 피역지 제조술이 발달하면서 피역지가 좀 더 효율적인 새로운 서사 재료로 부상하자 파피루스는 점차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피역지는 일찍이 소아시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이론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독지는 고가이므로 양피지 위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로마 제국의 종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양피지는 13 내지 14세기 중국의 제지술이 서전될 때까지 서방에서 서사 재료로 장기간 사용되었습니다. 주감선생, 4. 인도 지방의 종이는 어떤가요? 정수일, 예, 고대 동양 문자의 서사 재료인 타리지는 인도, 카슈미르, 파키스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종려과에 속하는 탈라, 한자어로 다라나무의 잎사귀를 종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 잎사귀를 가로 7cm 내지 8cm, 세로로 50cm 정도 잘라서 그 위에 경전 같은 것을 필사하였습니다. 주감선생, 5. 고대 중국의 종이는 정수일, 2. 고대 중국 문자의 서사 재료로 사용한 것은 귀갑, 곧 거북이 등딱지나 짐승뼈, 곧 우골에 적은 글자가 갑골 문자입니다. 주나라와 춘추 시대에는 청동기에 명문을 새겼습니다. 주가는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납작하게 쪼갠 다음 글자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화북 지역에는 대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납작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써놓은 것이 목간입니다. 주간이나 목간은 여러 조각을 묶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주간이나 목간은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한돌자, 현대 종이가 발명된 것은 정수일 예 채우지는 오늘날 화선지나 한지의 일종입니다. 후한시대에 채륜이라는 제후가 발명한 서사 재료이므로 그의 성씨를 붙여 채우지라고 합니다. 채륜은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식물성 섬유소 곧 셀룰로스라는 종이의 주 원료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는 수부 곧 나무 껍질이나 마두 곧 삼배자락 페포 곧 해진천 어망 곧 고기그물 등에서 섬유소를 추출하여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로 질이 좋은 종이를 발명한 것입니다. 그 밖에 비단천에 글자를 쓴 백서가 있습니다. 백서 곧 비단에 쓴 글은 가볍고 질이 좋으나 값이 비쌉니다. 주감선생 7. 중국의 채우지가 세계로 퍼져나갔지요. 정수일 예 채우지가 발명된 이후 그 교류는 교역과 더불어 제지술에 발달한 물결을 타고 동서방 곳곳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채우지는 선행한 여러가지 서사 재료에 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고 가볍고 쓰기에도 편리합니다. 식물성 섬유질로 된 채우지는 출현하자마자 높은 인기 속에 동서양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동으로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도 알려졌습니다. 채우지는 아랍과 유럽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돌자 8. 종이의 한반도, 일본, 베트남의 전파는 정수일 예 역대로 중국은 인근 국가들과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동쪽의 한국이나 일본, 남쪽의 베트남 등의 나라들과는 동질의 공동 문명권, 곧 유교 문명권을 형성해 상호 보완적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듯 일찍부터 중국의 종이가 문화적 유대와 교류의 한 고리로 이 지역에 전파되어 각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진두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한돌자 9. 종이가 한반도에 사용되었거나 전래된 것은 정수일 예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종이가 사용되었는지 또 그것이 전래된 것인지 아니면 자생한 것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받아들여 양질의 종이를 일찍부터 만들어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한사군 시기설과 중국으로부터 종이 수입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돌자 종이라는 우리말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중국에서 채우지가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종이를 제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하며 역사를 깊이 연구하여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정수일 그렇지요. 깊은 역사 연구가 절실하지요. 종이에 쓰인 논어와 천자문을 백제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한 역사적 사실, 곧 사색의 중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중국 진대와 남북조 시대 사이의 4 내지 5세기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사군 시기에 영성적 곧 보잘것없는 적은 양인 종이의 한반도 유입은 있었을 것입니다. 종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서사 재료로서 종이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부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돌자 10. 한반도에서 일찍이 종이가 사용되었던 근거는 정수일 예 여러 점의 유물에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종이 중 제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682년에 지은 가문사에 범한 다라니경의 필사지가 있고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평양 모란봉 동쪽 청암동에서 고르고 치밀하게 엉켜져 있는 삼섬유로 만든 고구려 시대의 마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모구정광 대다란이경, 곧 8세기 전반 추정 연기법사의 부모를 위한 발언문을 백지에 먹으로 쓴 사경, 곧 국보 126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습니다. 754년 전남군의 화엄사 창건자인 연기조사가 쓴 최고의 사경인 신라 백지묵서대방광 불화엄경, 곧 국보 196호 호암미술관 소장에 쓰인 종이도 오래된 값진 유물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백만탑 다라니경은 770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전술한 신라의 다라니경보다 20여 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주감선생 10일 한반도의 종이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정수일, 예, 한반도의 종이는 저 곧 당나무 등 양질의 원료를 써서 높은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납니다. 한지 곧 한반도의 종이는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신라의 계림지나 고려의 백추지, 면견지는 당나라나 송나라에 대한 조공품에서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명나라화가 동기창은 조선의 종이는 두텁고 질기며 희고 매끈해서 서예와 회화에 아주 적격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재지술은 곧바로 인쇄술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인쇄문화사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일찍이 목판 인쇄를 하였고 가장 오래된 인쇄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지술 연구가인 첸춘씨는 한국이 유럽보다 또 200년 앞서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한돌자 12. 한반도에서 일본의 한지를 전하였지요. 정수일, 예, 종이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승려 감징이 610년에 맷돌과 함께 종이를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백제 왕인 박사가 전술한 책들을 일본에 전한 것을 종이의 첫 유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종이의 일본 전파 시기는 5세기로 잡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의 필사본은 609년부터 616년에 쇼토쿠 태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법화경의소입니다. 주감선생 13. 중국에서 베트남에 종이를 전하였지요? 정수일, 예, 그렇지요. 베트남에서는 3세기경에 종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견해입니다. 베트남 특산의 침양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가 밀양지입니다. 중국의 층리지란 종이를 10,000번이나 헌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가장 일찍 중국의 재지술을 받아들여 나름의 종이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한돌자 14. 중국의 종이가 이슬람과 유럽에 전파되었지요? 정수일, 예, 그렇지요. 중국의 최우지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멀리 아랍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서방 전파의 관문이자 길목은 파미르고원 동쪽 지역, 즉 오늘날의 신장 지역입니다. 주감선생 15. 최우지의 사마르칸트 전파에 대하여 정수일, 예, 강국 곧 서요의 수도 사마르칸트 곧 우즈벡 공화국의 행정도시에서 아랍인들은 서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지공장을 세워 질 좋은 종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751년 탈라스 전쟁에서 생포한
중국인 제지 기술자들을 활용해 중국에서 제조하던 방식대로 아마와 대만을 걸러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사마르칸트는 제지업의 중심지가 되고 종이가 주요 교역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외지인들은 산지명을 따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사마르칸트지라 불렀습니다. 한돌자 16. 최후지의 이슬람 세계와 유럽 전파에 대하여 정수일. 예, 사마르칸트지는 이슬람 세계와 밀접한 유럽 각지에 수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종이는 현지 수요를 충족하고 각지에 판매하는 사마르칸트의 대무역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마르칸트의 제지업은 그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제지술이 점차 이슬람 세계 각지에 전파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슬람 세계와 밀접한 유럽에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지업의 성행으로 인해 필사가 편리해지고 그로 인한 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수혜가 되었습니다. 바그다드는 이슬람 제국의 수도로 중세 이슬람 세계 문화와 과학의 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바그다드는 전성기에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탈라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일부 중국인 제지 기술자들과 사마르칸트에서 제지술을 익힌 아랍인들이 이곳에 와서 제지술을 전파하였습니다. 바그다드는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사마르칸트에 이어 두 번째의 제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제지 기술자들을 징집해 관영 제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질 좋은 바그다드지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체의 정부 공문을 종이로 대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번역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종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제지술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 아랍 제국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는 유능한 예능인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제지술을 쉽게 받아들여 얼마 지나지 않아 9세기 전반에는 종이공장이 세워지고 제지업의 한 중심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카이로. 이슬람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종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급증하였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지술의 발달을 촉발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로에 위치한 페스는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의 제지 도시로 유럽에 다량의 종이를 공급하였습니다. 주감선생 17. 종이의 중세 유럽 전파에 대하여 정수일. 예, 12세기에 이르러 유럽인들이 제지법의 기술을 탐지하게 되면서 도처에 제지 공장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 암흑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던 유럽인들에게 종이라는 새로운 문명 수단을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두주자는 아랍 이슬람 세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교섭이 빈번했던 스페인이었습니다. 1150년에 세워진 하티바 제지소는 유럽 최초의 제지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 제지술이 번성한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지가 터키와 시리아를 거쳐 12세기부터 이곳에 전해졌습니다. 14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산 종이가 양이나 질에서 스페인이나 다마스쿠스 종이를 앞질렀습니다. 정수일. 종이의 확산과 제지업의 발달에서 그 다음 중요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프랑스는 13세기부터 스페인에서 종이를 들여다 사용하였습니다. 자체 종이 공장은 14세기 이후에 지어져 국내 수요를 일부 충족시켰습니다. 독일은 13세기 초부터 종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동북방에 자리한 베를린은 1781년에서야 제지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서북단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도르드레우트
첫 제지 공장이 선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도 15세기까지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종이를 들여다 썼습니다. 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기록이 필요하게 되자 바젤은 스위스 제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대륙보다 늦게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종이를 문서로 쓰기 시작했으며 1495년경에 존 테이트가 하트퍼트셔에 첫 제지소를 세웠습니다. 17세기 말 영국에는 약 100개소의 제지소가 있었습니다. 기타 유럽 나라들의 첫 제지소가 생겨난 연대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1356년, 폴란드가 1491년, 덴마크가 1540년, 스웨덴이 1550년 등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뽕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들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이 실크로드 사전 2013년 10월 31일 정수일. 다음 157일 밤 이야기의 훈민한자 전일 야화는 정수일 교수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북한 간첩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세요.